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적으로 속된 문제를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재밌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뭐가 준비됐을까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 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른이 이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지금 그 신변의 위치를 네. 만든 법조인이 되게 만든 스승. 저 자신인데요. 나의 스승은 나다. 야, 이거 완전 자신감인데. 아니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고 네, 내가 네. 법적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네. 아니 저 팀장.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 계시는데 네.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종교생이면 한 6, 700명 될 텐데. 이분은 모두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니까 내가 마치 특별한 학생이 된 것 같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분이 아직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맞을 아니 거예요. 저도 그 네. 법조인이 되게끔 하는 결정적인 선생님을 물어보셔서 그렇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 이거 있죠. 편집을 굉장히 신경 쓰는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네. 저한테 초등학생이 잘 아직까지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지 네, 네. 굉장히 어이구. 초등학교 때? 책을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진짜 연락하고? 그 그분 선생님 학교에 고영실 선생님이라고 고영실, 여자분이시네? 네네네 지금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그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학폭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같이 가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음은 뿌듯한데 네. 앞에 게 더 재밌어. 그래서 앞에 거로 써야겠어. 자, 아무튼 자, 저희가 이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잠시 이제 소환해 봤는데 자, 이렇게 인생의 모토가 되거나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간혹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악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학생에게 범죄까지 저지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사연이 그겁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출발합니다. 박군금 그 며칠째 숙제도 안 해오고 어제는 학원도 안 나오더니 오늘 지각까지 해? 우리 궁금이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일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한번 말해봐. 선생님 사실은 그게 사실은 엄마가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가 말도 없고 답답하다고 따돌리고. 아이고 세상에. 아 그랬구나 우리 궁금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선생님은 언제나 궁금이 편이란다. 이따 선생님이 데려다 줄까? 중학교 3학년 학생 궁금이는 집안 문제와 교우 관계 등으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학원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고민을 상담하면서 점점 둘은 가까워지게 됐고 선생님이 궁금이를 데려다 주는 일도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도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아 잠깐만. 아이 선생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우리 사이에. 네? 오빠요? 아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오빠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궁금이를 좋아하고 있었어. 학생 말고 여자로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 저 아빠가 기다려서 집에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궁금이 잠깐. 지금 너 이렇게 도망가면 나 영원히 못 보는 거야? 내 고백 받아주면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선택 잘해라. 우리 궁금이 착하지? 선생님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결국 선생님은 궁금이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4개월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추행과 간음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와, 씹어먹어도 시원치 못할 놈의 자식. 네가 감히 우리 딸을 추행해?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냐? 제 아버님, 그 학생과 부도덕한 행동을 한 건 죄송한데요. 제가 억지로 폭행을 하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추행이라니까요.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을 구슬려서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네가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꼭 콩밥 먹일 테니까 기다려라. 딱 기다려. 뭐 그럼 어디 할 수 있나 해보세요. 뭐 콩밥은 아무나 먹는 뭐? 거야. 어디 콩밥 먹나 안 먹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꼭 콩밥 먹이고 말 테니까 기다려. 나 가만 안 둔다 너. 야, 정말 이 분노가 차오르는 사연이고 부모 입장에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죠. 그렇죠. 예.
야,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니까 학생은 선생님을 믿고서 사실은 그렇지. 고민도 이제 이야기하고 상담을 한 건데 네. 약해진 학생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친밀하게 다가서 이런 추행을 한다는 걸 보니까 저도 한 부모 입장에서 사실 법 이전에 이거는 네.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는 읽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났습니까? 네, 우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사건에서 우리 꽁트상 추행이라고 했지만 네. 거부를 했든 안 했든 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간음 행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과 분위기라든지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에 대응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게 뭐 증거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구체적으로 꽤 진술을 하니까 그거를 인정받았군요. 아무래도 이게 대화 자체를 녹취하거나 그러진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럴- 그간에 나눈 카톡 대화도 요즘에는 이제 SNS로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간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근데 이번 사연은 선생님이 이제 궁금이와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걸 이용해서 성범죄에 저질렀잖아요.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너무 교묘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이게 더 악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자신들이 어떤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죠. 더 청소년의 성범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이 네. 동의를 했던 안 했던 네. 19세 이상의 그 성인과 함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듣기로는 또 최근에는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청소년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를 신설했는데요. 미성년자를 직접 만나서 네네. 뭐 성관계 할 것을 계획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명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음모는 혼자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꾸미는 거지, 같이. 꾸미는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만났거나 성관계까지 나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요즘에는 기록에 남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뭐 SNS로 예. 이런 게 다 남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음모죄가 신설이 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7조의 2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차단하는 법안이라는 네, 뜻이죠. 맞습니다. 그 범죄가 이루어지면 피해가 워낙 커지니까. 예. 자, 이게 참 아이는 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이성 또한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쉽게 다칠 수도 있고 또 올바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아이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 하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